자, GS 일순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온라인 첨삭반으로 많이들 옮겨 가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강을 위험을 무릅쓰고 오신 분들 일단 환영하고 목숨을 건 만큼 또 열심히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제 소개부터 하면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강의 계획서에 보면 강사 양력 있죠. 10년 차 됐습니다. 2010년에 노무사 합격했고 지금 2022년이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노무사 생활하고 있고요. 노무사로서 이제 실무를 뛰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강의에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파트너 노무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 시키면은 시키는 일 받아서 밤새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남을 시키는 거죠. 직원을 부려먹고 약간 이제 사용자 지위에 있다. 잘 나간다 이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꼭 잘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강의를 충실히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실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실무적으로 요즘 이슈가 이렇다. 그리고 이런 판례가 현장에서 어떻게 쓰인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의 진행 방식 이런 것들은 제가 PPT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시간은 OT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올 이제 1월 달이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 강의실에 오셨을 거예요. 이번 강의가 어떻게 진행된다. 그리고 뭐 퀴즈나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된다. 어떤 각오를 하고 강의를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설명드릴 거예요. 자, OT 보시면은 일단 강의 목표라고 돼 있는데요. 자, 1순환 강의 목표는 답안 작성을 위한 기본기 확립. 뭐 딱딱한 말이죠. 다음 순환이 2순환이 답안 작성을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불과 여러분들이 지금 책 읽기도 힘드시다라고 하는 분들, 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당장 3개월 뒤면요.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뭔가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뭔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 놓고 그냥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받지 않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1기 끝나면은 더 이상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2기, 3기를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2기, 3기에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공부가 아직 부족한데 매주 평가를 해요. 평가한 다음에 점수가 붙어요. 붙어보면 당연히 나는 따라가기 힘든데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때 이제 느낍니다. 아, 안 되겠다. 그러고 나면요. 해도 안 되는 거를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은 되게 합리적인 동물이에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도 안 될 것 같으면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이 1년이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한 6개월 정도예요. 6개월 만에 공부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은 그러면 2, 3순환은 따라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나태하게 하시고 약간 방심하시면은 나중에 2순환 딱 들어가자마자 한계를 느끼실 수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요번이 마지막이다. 0순환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순환 때는 암기에 좀 더 비중을 둬서 강조를 할 겁니다. 이 강조하는 방식은 뭐 강의 중에도 이거 외우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복습 퀴즈 이런 것들도 암기에 초점을 맞춰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암기가 안 돼 있다. 공부할 때 복습할 때 의도적으로 암기를 안 하시면은 당연히 점수가 안 좋겠죠. 안 좋으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순환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긴장하시면서 계속 암기의 수준을 높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해는 뭐고 암기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는요 책을 펼쳐놓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자 그냥 책을 읽을 수 있는지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술술 익히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설명해 줄 때도 모르는 뭐 동생이 있다, 학교 후배가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줄 읽어주고 이 줄의 뜻은 뭐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암기는 뭐냐? 암기는 책을 덮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적거나 아니면 구두로 말할 수 있느냐 이거가 암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암기가 안 돼 있으면요 되게 떠듬떠듬하죠. 뭐 그런 뭐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확한 단어가 나오지 않고 주변부로 막 설명을 해요. 그렇게 나오면 이제 암기가 안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답안지도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말이 많아요. 쓸데없는 말들이 많고 중언부언하고 핵심을 찌르지 못해요. 근데 암기가 되신 분들은 필요한 단어를 딱 쓰고 거기에 맞는 설명만 딱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답안 작성을 위한 기본기 확립은 지금 시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어요. 두 번째 가시면요, 모든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키우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 강의 계획서에도 두 번째 꼼꼼하게 하겠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1기 때부터 A급 위주로 좀 찍어서 이거는 무조건 정리하고 다음 순환에 추가하고.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부한 게 넓어야 다음 순환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빠져나가게 해서 공부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넓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 순환에는 깊이 들어가야 되지, 처음부터 여러분이 10개 주제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그게 안 돼요. 더 양을 줄이고 싶지 늘리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이 관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안 했던 주제를 갑자기 3기 때 제가 던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아, 이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 나올 거야, 그러고 안 봅니다. 안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불합격 하신 다음에 리뷰를 해주죠, 저한테. 왜 그 주제를 1기 때 안 해주셨습니까? 네, 그렇게 쌓아나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넓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등급 나누는 거는 저는 웬만하면 좀 지양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나누지 않아요. 막판에 가면은 제가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등급을 생각하지 말고 좀 넓게 보셔라. 지금 시험 문제 출제 트렌드가 그래요. 시험 문제 출제 트렌드가 올해도 한 3, 4문제는 누가 봐도 진짜 중요한 거 냈어요. 근데 한 2, 3문제 있죠. 요거는요, 설마 이런 거 낼까? 아, 이건 너무 주제가 올드하지. 그렇게 해서 C급으로 찍거나 아니면 아예 설명 안 하는 그런 주제를 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잘 쓰거든요. 그래서 노동법 가지고 이제 변별력 내기가 쉽지 않은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등급 나눠서 한 20개 주제 달달달 외워서 간다, 이런 생각은 버려두시고 지금은 최대한 넓게 하시고 나중에 조각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석고를 일단 큰 석고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깎아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리타 대비라고 돼 있는데, 브리타 대비는 좀 심화되는 판례들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재 보시면은 제가 그냥 주제 설명한 게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심화 판례로 또 추가로 제시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무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쓰인다 하더라도 되게 지엽적인 판례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1순환에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연기 때는 대부분 넘어갔거든요. 이거는 어렵다 넘어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설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 때 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에 연결되는 건데, 이제는 얼마나 잘 쓰는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시험 칠 땐 그랬습니다. 한 문제를 놓쳐도 합격했어요. 나머지 뭐 6문제 있으면요, 그 중에 한 문제 놓쳤어도 그래도 5문제 잘 풀었으면 합격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험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 강의 자료도 이제는 좀 뭐랄까요, 스스로 지금 셀프 칭찬 안 같은데 강의 자료도 이제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좀 부끄럽네요. 저 포함 모든 강사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공부할 때 10몇 년 전만 해도요, 그 강의 자료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수험생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하면 이제 교수님들 기본서. 근데 기본서라고 하는 것을 가보시면은 교수님들마다 강조하는 지점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의 그 주제만이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A 교수님 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B 교수님이 출제하러 가시면은 B 교수님 책을 보신 분들만 합격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됐었고, 뭔가 모의고사다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해봤자 교수님 사례집.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강사님들이 교수님 기본서 다 분석해요. 그리고 교수님들 사례집도 다 분석해요. 거기다가 나오는 판례들 여러분들 어제 판례 나왔다 하더라도 자료 정리해서 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험생들한테 이건 모르겠지 하고 냈더니만 쓰더래요. 이건 진짜 출제했던 교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험 문제 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채점 편하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뭐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잘 쓰냐? 안다 모르다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잘 쓰냐 싸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학습이라고 하는 생각은 좀 버려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강의 목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증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2021 득점 분포 현황이라고 돼 있죠. 요거 산업인력공단 가시면은
요번 기수죠. 요번 합격 기수 시험 통계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노동법 도대체 합격하는 사람들은 몇 점 받냐? 그리고 점수대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거기 지금 노동법만 갖고 왔어요. 666명이 6, 70점을 획득했다. 표준 변환해서 나온 점수가 이 점수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이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노동법만 떼놓고 봤을 때는 666명이 이미 합격권이란 거예요. 우리 시험이 일단 고시상으로는 300명 뽑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300명은 다 이 점수 나온다는 얘기죠. 그 외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직 366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동법은 60점 나왔다 해서 안심하는 과목이 아니고 60점을 맞아야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노동법 왜 이렇게 높냐 이렇게 보시는데 4,396명이잖아요. 노동법 치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1교시 딱 치다가 아니구나 하고 가세요. 그래서 유일하게 보면 0점에서 10점짜리가 제일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치고 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점수 받기 힘든 거예요. 표준 변환이라는 거는 이제 평균치잖아요. 평균을 냈을 때 그때 이제 변환을 했을 때 원점수가 높아도 내려가고 낮은 점수는 올라가는데 낮게 받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변환을 했을 때 훨씬 더 점수 요렇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디스어드밴티지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15% 무려 응시자의 15%가 합격권인 점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밀리지 않기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밀리지 않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서 조금만 삐끗해버리면 확 티가 나는 거죠. 남들이 이렇게 잘 썼는데 나는 조금 실수해버리면 감점이 생각보다 크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탁월하시면은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점수를 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노동법은 탁월한 사람들이 많더라. 다들 이건 기본이다 생각하고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도 밀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퀴즈 모의고사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 강의 진행할 때 퀴즈하고 제가 모의고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놨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강의 계획서가 저랑 똑같으시죠? 출력이 좀 희한하게 됐네요. 그렇지 않나요? 제 것만 그러면은 약간 좀 감정 상할 것 같고 좀 이렇게 뒤집이라 돼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제 강의 퀴즈 모의고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세 종류로 진행되는데 복습 퀴즈, 주간 퀴즈, 모의고사 이렇게 돼 있어요. 복습 퀴즈는 당장 이제 내일부터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4시부터 오시면 돼요. 제가 시간 적어놨죠? 14시에서 14시 30분 이렇게 돼 있죠. 오시면은 퀴즈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시하시면 돼요. 빈칸 채우기, 단어 채워 넣기, 내지는 문장, 아니 목차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마음속에는 문제풀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수준, 점수, 평균치 이런 거 보면서 조절할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어렵게 낼 수도 있죠. 근데 어렵게 내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효과가 높냐? 당연히 낮겠죠. 대부분 이제 집단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파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업하지 않도록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줘야 되기 때문에 수준은 무조건 어렵다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씩 조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판례 위주로 좀 받으시는 걸 추천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차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복습 퀴즈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공부했던 거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하시고 오셔가지고 확인받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간 퀴즈는 뭐냐면요, 희한하게 일주가 딱 끝나고 나면은 주말은 쉬시더라. 주 5일제는 근로자들한테 적용돼요. 여러분들은 근기법상 근로자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주 40시간제는 걷어차셔야 돼요. 그래서 주말을 끝나고 나면 초기화돼서 오시는 이 사태를 방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한 게 뭐냐면 한 주간 배우셨던 거 있죠. 그거를 다음 주 월요일에 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시간을 잡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타이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월요일 그 30분 동안 문제가 추가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의 시험이 추가되고 금요일 배웠던 것도 월요일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월요일은 시험 문제가 많은 주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벌써 한번 복습 퀴즈 풀었잖아요. 주말에 공부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시험 문제를 푸니까 더 잘 풀겠죠. 그렇죠? 그럴 겁니다. 아니면은 그냥 또 집단행동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충실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주간 퀴즈는 주말에 놀지 말자, 아니면 적어도 하루 정도는 공부하자, 이런 취지로서 좀 신설을 한 거고, 모의고사는 영순환처럼 그 집단법 끝날 때, 개별법 끝날 때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형태로 할 거고요. 요거는 단문형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 사례형 주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는데 늘 이렇게 단어만 쓰다 보니까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떤 거다 하는 걸 한번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하고 나면 그래도 이제 영순환 때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들어보니까 싫었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좋았던 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할 거고, 요 두 일정은 고정이고요. 모의고사는 제가 강의 계획서에 써놨지만은 좀 변동이 가능합니다. 우리 강의가 잘 나가면은 정해진 날짜에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일정이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 2번은 꼭 칠 거예요. 어떻게든.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강의 끝나고 이제 시험 문제 드리고 집에서 써서 저한테 보내라, 이렇게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2번은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 3가지는요 다 채점을 해서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응시하시고 나면 이거를 이제 제가 이걸 다 하기에는 지금 온라인 첨삭반도 있고 수가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숫자보다 곱하기 한 2배는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첨삭하기 다 힘들겠죠. 그래서 채점자 섭외를 했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내시면은 다 스캔해가지고 채점자가 채점하고 다시 여러분 메일로 보내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찢어버리더라고요. 내 거 아니다. 그렇게 하시고 점수 잊어버리시고 난 언제나 잘했다. 나중에 이제 합격하신 다음에는 1기 때부터 1등이었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도록 제가 기록을 다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2가지는 이제 취합해가지고 등수 매겨가지고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품도 드릴 거예요.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이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책만 하지 않고요, 원하시는 상품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커피 쿠폰, 스타벅스 드릴게요. 그 다음에 치킨 쿠폰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이런 거 한번, 중복도 드릴 거예요. 연기 때는 중복이신 분들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의욕이 없더라고요. 한 주 1등 하셨던 분이 그 다음 주에는 꼴등이에요. 이게 이제 받을 만큼 받았다 이거죠.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1등 하시면 또 1등 하면 또 드린다, 이렇게 해서 타인의 모범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더 특별하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페이지에 있는 복습 퀴즈, 그 다음에 모의고사, 여기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가보시면은, 자, 3번째가 이제 자료인데, 자료는 제가 강의 계획서에 부교재 이렇게 해서 표시해 놓은 게 2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목차 판례노트, 하나는 목차 트리노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강의용 교재 아니에요. 강의용 교재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학습을 도와드리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목차 판례노트는 뭐냐? 요거는 아마 연기 끝나고 특강할 때 오신 분들은 받으신 게 있을 거예요. 목차만 적혀 있고 의나 판례 그냥 간단한 단어로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플러스 판례 원문이 적혀 있는 것이 주제별로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제가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린 데서 보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로만 할게요. 그러면 목차하고 그 키워드가 적혀 있는 건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목차만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배웠구나 하는 게 체계가 좀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백지에 있는 것보다는 키워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떠올리기 더 좋겠죠. 그래서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많이들 복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책을 읽기만 하지 않고 자신이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체크하는 용도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례는 왜 원문을 실었냐? 고득점의 핵심이 되는 게 판례를 얼마나 잘 쓰냐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지금 우리 수험생에는 판례의 핵심 부분만 좀 이렇게 간추려 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2-3줄 외우고 그냥 쓰라라고 하면은 사람이 희한한 게 2줄 가지고 쓰라 해보면 한 줄밖에 못 써요. 근데 한 10줄 드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라든지 좀 더 암기의 장을 넓혀가지고 3줄 정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고득점을 노리신다. 나는 수험 공부 좀 했고 노동법에서 나는 좀 더 점수를 많이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판례 원문을 원하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목차 판례 노트에 판례 원문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나는 원문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목차 트리 노트는 뭐냐면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걸 연기 때 했었는데
목차를 그냥 구멍 뚫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말로 하기 힘드니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빈칸 뚫어 놓은 거거든요. 요 빈칸은 그 백지 복습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백지 던져놓고 쓰라 그러면 안 써지잖아요. 그럼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표를 드리는 거예요. 목차를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키워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DIY예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뭔가 복습할 수 있는 연습지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만들어 드린 거고, 요거를 잘 정리해 두면요, 내가 정리한 거잖아요. 내가 정리한 거니까 훨씬 더 고생해서 작성했고, 그리고 이 내용을 선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습이 잘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출력해서 쓰시면 된다 해서 제가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 출력해서 쓰시는 것도 그 어디 가서 뭐 출력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실물은 재본 교재는 학원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돈 드는 거니까 무조건 사서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하시면 되겠고, 강의용 교재는 아니니까 필요 없어도 된다, 안 들고 와도 된다. 네, 그렇지만 주머니가 약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파일도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카페 가보시면은 파일 2개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걸 그냥 다운받으셔가지고 뭐 버스 안이나 아니면 교통수단 이동하실 때 그럴 때 보시면서 좀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보면은, 자, 강의 교재는 연기하고 똑같습니다. 실전노동법 요 교재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이걸로 쭉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켓북을 출시를 했어요. 네, 포켓북은 지금 학원 입구에 샘플 보셨죠? 이렇게 해서 이건 뭐냐? 실전노동법의 요약본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추천드리는 분들은 처음 노동법 2차를 수험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긴 문장이 힘들고 처음부터 빨리 짧게 해서 암기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 근데 왜 이걸로 강의 안 하냐? 이거는요, 설명이 없어요. 이 문장은 꼭 써야 돼, 이런 문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하게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이것보다 더 약하게 나오겠죠, 답안지가. 그래서 목표가 이거는 60점 커트라인 목표예요. 좋은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뭐 다른 과목도 다 해야 되잖아. 뭐 인사도 해야 되고 행정정책도 봐야 되고 언제 다 하냐? 그리고 노동법도 너무 많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드린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또 활용하시면 돼요. 요것도 강의용 교재 아니고, 강의용 교재는 실전노동법 연기 교재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부교재도 방금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 방법 말씀드려 보면요, 강의는 조문에서 쟁점을 도출한다라고 써놨죠. 이게 뭐냐면은 제 PPT가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도 보면 어떤 주제 설명하기 전에 맨 처음에 조문이 나와 있죠. 그 조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으면 시험장에서 무조건 성공합니다. 조문 안에서 해석 문제가 법학의 문제잖아요. 그럼 조문을 보면서 여기는 어떤 쟁점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제일 처음에 PPT 가지고 조문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그다음 목차 흐름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 강의안이 그 다음번에는 목차를 쭉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방금 조문에서 쟁점이 있었던 것들이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목차를 또 보여드린 이유는 채점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학의 채점 기준은, 노동법의 채점 기준은 목차를 나누고 목차 아래 내용을 채워 넣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요즘은 여러분 채점평 못 보셨죠? 채점평이 너무 상업적으로 악용되고 있어가지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고 그냥 끝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한 몇 년 동안은 채점하셨던 교수님들이 계속 채점평을 냈었거든요. 그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노동법의 채점평으로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도 채점 요소라는 겁니다. 노동법은 그래요. 인사노무관리는 과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나 아니면 뭐 경영조직, 여기서는 꼭 요구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법학은 여러분들이 뭐 학술대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다 목차 구성하고 그 안에 내용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꼭 외워라는 아니지만 나누는 연습을 해야 된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목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PPT로 쭉 설명했으면 본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중요한 문장이다, 이 문장은 뭐다,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재 이제 보실 거고요. 그 다음 쟁점에 대한 답변, 이건 뭐냐면은 그냥 또 쭉쭉 읽으시면은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의 쟁점은 뭐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학습했으니까 방금 제가 질문지 던졌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용 확인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요. 자, 강의 종료 후 강의 리뷰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은
6시쯤 되면 이제 강의가 끝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오늘 배웠던 내용을 오늘 처리하자 이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암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떠올리는 거죠. 근데 떠올리는 것은 강제로 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축구 선수이라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반칙을 당했을 때 그 선수가 경기 종료하고 이제 다시 라커룸으로 들어가요. 그랬을 때 오늘 누구한테 반칙 당했나요? 하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잖아요. 근데 3일 지난 다음에 3일 전 경기에서 누구한테 반칙을 당했나요? 하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날 물어본 것과 3일 뒤에 물어본 것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배운 거를 오늘 바로 복습하시면 좋겠죠.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강의가 끝나잖아요. 그럼 저녁 시간이잖아요. 일단 저녁 먹으러 가야죠. 그렇죠? 메뉴를 뭐 먹을까 생각하면서 이미 마지막 시간에 집중력이 흐려져 있어요. 맞죠? 오늘은 다른 곳 식당 갈까? 그리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버스 타고 가면서 가는 길에 뭐 사 먹을까? 이 생각하잖아요. 예, 밥을 먹었어요. 먹고 나면은 우리는 또 동물이잖아요. 배가 부르면은 이제 신체 활동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여유로워지죠. 나한테도 관대해지죠. 괜찮다. 오늘 복습하지 않아도 괜찮다. 강의만 들어도 오늘은 해낸 거다. 그러면서 뭐 즐거운 이벤트가 있으면 즐거운 거 하시고 아니면은 뭐 쉬려면 쉬고 친구 만날 거면 친구 만나고 자 그러면서 이미 내용이 사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이제 책을 딱 펼치면은 제가 설명한 내용은 언뜻 기억이 남는데 공부했던 내용은 잘 남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힘들어요. 그렇죠. 6시까지 이미 강의 듣는다고 체력이 방전인데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안 보내주고 30분을 더 한다고 하니까 또 단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그냥 드려요. 하실 분들은 하셔라. 근데 집에 가서 하실 분들은 집에 가셔도 된다. 어차피 다 촬영해서 올리니까 집에 가서 꼭 해보고 대신 혼자 스스로 해보고 그 다음 강의 보고 이렇게 오셔라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강의 계획서에도 선택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자, 어디 써놨냐? 이 페이지에 강의에 추가로 제공되는 문제풀이 해설 강의다. 그리고 긴 강의 시간이 부담스럽다. 그럼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 리뷰하실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시간도 일부러 18시에 끝나면은 5분 있다가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짐 싸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시작하면은 짐 싸는데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5분 뒤에 시작하는 것도 이런 점이 있으니까 할지 말지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실 거면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오늘 끝날 때도 중간에 나가는 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거 꼭 참여하겠다라고 마음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일기 끝날 때까지도 끝까지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집에 가서 해야지. 오늘은 실강하고 내일은 집에 가서 해야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 결심했으면 그걸로 쭉 밀어붙이세요. 자, 다음 가시면은 요거 하나 말씀드려야 돼요. 답안지 지참을 권합니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요것도 프린트 받으셨죠? 이거 프린트 받으셨죠? 요 옆에 적으셔도 되는데 적어보면은 여러분이 쓰고 싶은 내용에 비해 공간이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아는 것도 많은데 공간이 너무 좁잖아요. 쓰다가 공간이 좁으니까 못 쓰겠다고 안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실력이 진짜 빛을 발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답안지 있잖아요. 답안지 공인노무사 그 답안지 있잖아요. 서점에 팔잖아요. 그거를 갖고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연습해보는 걸 좀 추천드려요. 미리 지금부터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린 이유는 간격을 보기 위함이에요. 내 글씨가 답안지에 잘 보이는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썼을 때 답안지가 좀 가득 차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연습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제출하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연습지 쓰셔도 되긴 한데 추천을 그렇게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활용 방법, 학습 방법 말씀드리면 자, 노무사 2차 수험이 처음이다. 그러면 당연히 복습하시는 겁니다. 예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복습 충실히 따라오시면 돼요. 두 번째, 수험 경험이 있다. 이런 분들은 예습은 그래도 꼭 권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봐도 제 강의를 예전에 들었던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강의를 들으면서 안심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용이 어디 안 가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 설명책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강의 들으면서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는 붙을 수가 없다. 제가 설명하는 게 아는 거지 이 내용을 들어봤다는 걸 아는 거지 우리 수험 합격하려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경험했던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가 그 동차생 때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유해상으로 제가 왔어요. 와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다 알겠더라고요. 팔짱을 끼고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타이밍은 농담 타이밍이다. 농담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고 듣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는 다 하는데 굳이 뭐 복습할 게 필요할까? 그러다가 이제 GS 2기 때 답안지를 딱 쓰는데 안 써지더라고요. 술술술 써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동차 때보다 책을 더 안 본 거예요. 아 이거 활용 잘못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가짐을 바꾸고 수업 태도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강의를 들으면서 이 주제 있잖아요. 어떤 주제를 제가 설명한다. 그러면 그 주제에 관한 것들을 제가 미리 한번 적어봤어요. 줄글로 쓰면 시간 없잖아요. 그냥 단어만 쓰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게 쟁점이다. 먼저 떠올려요. 그런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확인한 용도로 썼어요. 괜찮죠? 네. 그래서 나 노동법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팔짱 끼고 졸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게 안 돼요. 동차이신 분들은 어차피 제가 강의를 설명하는 거를 따라오기 바쁘기 때문에 이분들은 잠 잘 주무시고 준비 잘 하셔가지고 강의 시간에 졸지 않고 듣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순환 복습 방법은 정독부터입니까? 속독부터입니까?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방법은 여러분 성향입니다. 속독이 잘 되려면 내용을 알아야 속독이 되는 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해서 이렇게 책을 넘기는 게 힘들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천천히 읽습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읽어봐요. 이렇게 해서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회독이 중요한데 그럼 몇 회독 해야 됩니까? 이건 또 대중이 없어요. 꼼꼼하게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시는 분들 1회독을 해도 남는 게 많아요. 근데 대충대충 읽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0회독을 해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기준은 이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차 팔레노트나 목차 트리노트나 어쨌건 백지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떠올릴 수 있는가? 어떤 주제 제목을 보고 이 내용 뭔지를 떠올릴 수 있는가? 그걸 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대신 적어도 2회독 이상은 추천드립니다. 한 번 본다고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 보고 그 다음 반복해서 한 번 더 크게 또는 좁게 이렇게 여러 번 각도를 달리하면서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읽고 난 뒤 내용을 떠올리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읽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드렸던 게 목차 트리노트 또는 목차 팔레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떠올리는 거 힘듭니다. 힘든 만큼 하시면 하실수록 실력이 돼요. 쉬운 길로 가시면 남는 게 없어요. 힘든 길로 가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그래야 책을 보잖아요.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백지에 떠올려 본다. 오늘 단결권 배웠어. 단결권 떠올려 보는데 안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 끝났다. 환불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수업 접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열받잖아요. 아니 왜 책을 읽었는데 남는 게 없지? 그래서 열받아서 드라마를 시청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열받으니까 책을 볼 거 아니에요. 책 보면서 아 그렇지. 제한적 단결권, 적극적 단결권 이런 걸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떠올리는 거죠. 단결권 안에는 제한적 단결권이 있어.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학습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열받았던 기억, 분했던 이 기억이 뇌를 자극한다고요. 그러니까 암기가 지속이 돼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게 계속 쌓이고 좌절도 되고 그래서 또 반복하고 이런 연습이 되어야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남이 얘기해 주는 거, 책에 써 있는 거 이렇게 생각 없이 쭉 읽으시면은 결국은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런 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 자, 왜 회독을 해야 되냐? 아까 이어서 가는 건데 거시, 미시 반복하는 게 중요해서 그래요. 거시는 큰 흐름입니다. 소위 말하면 전체 체계가 어떻고 목차가 어떻다 이런 걸 보는 게 거시고 미시는 그 목차 안에 세세한 내용들, 단어 하나하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는 회독을 해야 이게 보여요. 요거는 제가 길 가는 거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처음 이사 가서 어떤 동네 갔을 때 여러분한테 어디 찾아가라, 지하철역 가라 했을 때 지도만 보고 가잖아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가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같은 길을 계속 반복해서 가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그제서야 편의점 보여요. 그제서야 카페가 보여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리가 익숙하니까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경치도 보이고 아니면 날씨도 보여요. 네, 이런 것들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노조법부터 강의하는 이유는 이거는 노조법이 어려우니까 솔직히 하기 싫잖아요. 노조법이 사랑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노동법하고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조법부터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2번 실현 가능한가? 이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한다. 강의 끝나고도 나중에 문제라도 드릴 테니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이제 OT 끝나는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내용을 소화해 달라라고 했죠. 이 과정이 어려워요. 어렵고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노동법만 해도 하루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들이 불안할 거예요. 연기 때 열심히 했던 인사노무 관리는 어떻게 하지? 행정쟁송 어떻게 하지? 잊으세요. 잊고 일순환에는 평일반을 하셨다면 이 평일반에는 지금 하는 강의를 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하세요. 근데 안 남을 거예요. 그리고 복습 퀴즈도 목표를 해야 되겠죠. 이왕이면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도 100점 맞을 수 있는 수준은 내거든요. 또 이것도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전에 하셨던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깝게 틀리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그냥 비워버리고 안 내시고 그리고 점점 보면요 이 희한하게 처음에는 많이 냈다가 점점 떨어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도구지 여러분을 뭐랄까요 좀 이거 잘하러 가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못했다고 혼내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험이 이 점수가 나빴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구니까 도구를 꼭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고 지난날에 잊으세요. 이건 뭐냐면 연기 때 여러분들이 잘 못했다 내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복습 퀴즈 하루하루 하다 보면 점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도구다 계속 강조합니다. 도구니까 도구는 다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에는 좌절이 없다라고 돼 있죠. 지금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점수 나쁘면 나쁠수록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되고 이것을 잘 해낸 사람 합격자 좀 얘기할게요. 합격자들이요 요번에 오신 분들 중에 설명회도 했었죠. 그리고 제 그 카페 보면 합격수기도 올라오죠.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힘들었지만 다 소화했어요. 점수가 좋았냐 물어보면 아니에요. 동차이신 분도 합격을 했는데 그분도 보면은 점수 되게 형편없었어요. 저도 이제 그분 합격하고 난 다음에 놀래가지고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2021년도 대비 강의에 그분의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봤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상위가 아니라 여기 있어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제출하는 횟수를 보면 다 제출해요. 그리고 이분이 터지는 시기가 언제냐? 2기 때까지도 이 정도에 머물어요. 중간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막판에 3기 때 이렇게 올라가요. 그걸 다 소화했으니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 시작은 여기서 시작해요. 중간에 이렇게 되다가 없어져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답안지 제출 자체가 반토막 나요. 그리고 이분은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하는 메일을 보내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길 가다 만나면은 서로 모른 척하고 저는 혹시 잘못한 게 없을까 이러고 그분도 저를 아는 척하기 좀 민망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거든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실력은 참여하고 자극받을수록 늘 수 있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 합격해요. 다 해내시고 노력하면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OT고요. OT가 좀 길었고 10분 쉬었다가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